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자, 요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니까 충북 진천으로 또 세 번째 좌천을 시켰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나 일해야겠다. 참으로 좋은 직장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회사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고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올린 SNS 하나가 지금 국민들에게 상당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앞에 기자가 뻗치기를 하고 있으니 자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사진기를 들고 있으니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출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에서 근무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런 좋은 직장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한테는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 아파트 앞에 뻗치기를 하고 있는 기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에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기자 정신에 투철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추미애 장관 눈에는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었나 봅니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추미애 장관 네 인격만 중요하고 기자 인격은 안중에도 없느냐. 자, 카메라 기자로 보이는데 취재하러 있는 그 기자는 공인이 아닙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가진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그런데 공인이 자신의 SNS, 그 파워 있는 SNS에 그 기자의 얼굴을 그대로 찍어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전망신을 다 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인권도 없고 같은 여성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그냥 자기가 최고입니다. 저 기자 저렇게 있으니까 난 출근 못하겠어. 집에 있겠어. 자,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뭡니까? 과거에도 추미애 장관은 무슨 관음증이 어떠냐 하면서 언론을 비판해왔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추미애 장관 계속 비판받고 하는 짓마다 언론한테 밉상 짓을 하니까 언론이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나 잘하시든지. 아무튼 언론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 나중에 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뒤늦게.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미애를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자, 어쨌든 추미애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인품, 품격,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기 힘들다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으로 엉뚱한 짓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취재하러 아파트를 찾아온 사진기자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한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기자가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썼습니다. 자, 일반 직장인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 안 해도 되고 집에서 근무하겠다. 장관의 행동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추미애는 이와 함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기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기자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도 따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며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희 전신을 촬영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흉악범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나 만에 하나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이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댓글에는 해당 기자에 대한 신상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신공격 댓글 200여 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추 장관 지지자들은 해당 기자를 향해 쓰레기통 옆에 선 기자 사진이 인상적이다. 저 기자 이름이 뭐냐? 저 기자의 사생활도 털려봐야 한다. 신문기자 이름과 집 주소도 공개해달라. 신상퇴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추미애 자기의 사생활은 중요하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추미애 지지자들은 이 기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자 뒤늦게 추미애는 사진을 공개했던 그 기자의 얼굴을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기자 참으로 민망스럽겠습니다. 장관은 좌표를 찍어주고 공격하라! 공격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야만적인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 여기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이미 원본 사진은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 지지자들은 원본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겁도 없는 X 악마를 보았다. 이 기자 누구냐? 공격에 막 들어갔습니다. 한 지지자는 지명수배해야 한다. 이 기자의 부모, 형제, 친인척, 아들, 딸까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이 기자 집은 어디냐? 기자가 벼슬이냐? 우리도 저 기자 따라다니며 촬영하자. 욕설과 비방이 계속 올라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 한누리꾼은 한국의 장관이 이런 걸 SNS에 올려서 뭐 하자는 거냐? 동정심을 유발하고 피해자로 이미지 메이킹하냐? 어린애도 아니고 이러듯 글 쓴다. 오히려 기자가 추미애를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시민단체가 추미애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 추미애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한답니다. 법세례는 추 장관은 출근길 취재차 집 앞에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 언론은 아무데서나 전신을 촬영했다. 흉악법 대하듯 했다 등 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적 린치를 가했다. 이로 인해 기자는 추 장관의 추종자들로부터 참기 힘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추 장관이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인격 살인이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인격은 중요하고 남의 인격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SNS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사고를 친 겁니다. 어떻게 장관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뭐 속에 뭐가 막 꼬이고 베베 꼬인 사람은 아닌가. 장관부터 시작된 이 법무부의 문제, 추미애 장관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이었습니다. 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시중이나 들은 그런 나약한 인물로 비쳤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 옆에서 질문을 받다가 힘드시죠? 이렇게 말했다가 김도읍 의원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들이 요즘 하고 있는 일들, 추미애 아들 면죄부 주기 위해서 계속 허위 대책 문건을 발표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민간인, 무장도 하지 않은 대한민국 민간인이 북한군 총에 사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방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 24시간 이상 사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서우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 국방부 장관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공중급유기를 타고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아주 조근조근
박살을 냈습니다.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폭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홍준표 입담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바로 이 공중급유기를 타고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이렇게 믿고 왔습니다. 3천억 원짜리 자가용이냐. 자,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서욱 장관이 이 비행기를 탄 이유는 설명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권의식 그리고 호화외유 이런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홍준표 의원이 오늘 재밌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감장이 상당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상당히 거칠고 입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그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밑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홍준표가 상당히 새로운 것을 보여준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 공중급유기는 전투작전 수행용이다. 그런데 왜 전투용 자산을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이용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공중급유기 KC-330 미국 출장에 쓰였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군 공중급유기 4대 중 적시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한 대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작전용으로도 빠듯한 장비를 장관이 출장 갈 때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3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등 첫 방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타고 미 앤드류스 공군기지로 이동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3천억 원을 들인 비행기를 대통령도 아닌 국방장관이 해외 출장에 자가용처럼 썼다.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안 나게 탱크를 타고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출장은 탱크 타고 가라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자, 홍준표의 특유의 입담, 거침없는 입담에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3천억짜리 자가용 공중급유기로 미국 출장 가고 또 탱크 타고 국내 출장 가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홍준표의 질문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관이 격리 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어 민간공항 대신 군공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곧장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오늘 이 홍준표 의원의 질문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야당 의원의 이 강한 질문에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느라 바빴습니다. 자,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군급유기 주 업무는 공중급유지만 다용도 병력 수송용으로도 사용된다. 장관이 이 부분을 명쾌히 해달라. 같은 당의 황 의원도 공군 규정을 보면 공중급유기 기능과 관련해 필요시 인원과 화물, VIP 등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로 저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공군 참모총장의 말처럼 코로나19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행기로 민간 비행기로 가게 되면 이 자가격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바로 군공항에 가기 위해서 탄 건데 같은 그러면 군용기를 타더라도 굳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비행기를 탔어야 하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호화, 사치.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부부가 해외여행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대통령 한 게 관광여행하러 다니는 것이냐. 출장 장소도 전부 다 보면 관광 명소로만 짜여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욱 국방장관 역시 그러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바로 가고 싶으면 다른 작은 비행기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큰 비행기를 탔어야 합니까? 또 목적도 원래 다릅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 설명처럼
이 다용도 병력 수송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하지만 이 경우도 과거에 쓴 걸 보면 이렇게 1인 출장에 쓴 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무슨 특별 상황이 발생해서 교민들을 단체로 수송하거나 이럴 때입니다. 이 비행기는 꽤 큰 비행기입니다. 한 명 출장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코로나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양보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면 서욱 장관이 홍준표로부터 욕을 먹느냐. 국방장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탈 때도 대처를 잘못했던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 카투사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저 무슨 추미애 비서처럼 이 변명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호화 비행기를 타고 3천억짜리 자가용을 타고 출장 갈 네가 자격이 되느냐, 이것을 홍준표가 물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KCC-330은 이 지난 6월 북한에서 발굴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7월 이라크 파견 근로자 귀환 임무 등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인 출장과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한 번 급여로 1만 5천 문제가 킬로미터 있는 비행이 사람을 가능한 재판에 이 넘겨야 큰 합니다. 비행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송기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승기는 의한 비행기가 공소시효는 짧다고 끝납니다. 어쨌든 자, 오늘 무더기로 이렇게 검찰이 현역 의원들을 비행기를 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작전 자, 무려 20명이 넘는 비행기를 의원들입니다. 썼다는 것.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자정까지 계속해서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전투용 자산을 지금 대전 지역의 자가용처럼 충청도 남도와 대전 변명의 지역의 없어 의원들에 대한 이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만 빼고도 이미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재산 신고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모두 다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이상직 의원 등등이 지금 계속해서 기소됐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종합해드리겠습니다.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 최소 20명 이상이 오늘 공소시효 마감을 앞두고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배지 20개 중에서 몇 개가 날아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는 20명이 최소한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 의원이 더 많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더 적습니다. 윤건영 또 고민정 등등 다 무혐의 처리되고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조혜진 의원, 조수진 의원 등등이 기소됐습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었던 4.15 총선, 그것보다는 수사 과정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20명이 넘는 현역 배지들이 기소됐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또 새로운 의원들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부정선거 논란이 컸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이 컸던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명, 90명 정도를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은 20명입니다. 최소 2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은 아주 가혹합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으면 배지가 날아갑니다.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연합뉴스가 전국검찰청 대전지검을 제외하고 전국검찰청에 문의한 결과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자, 대전지검이 제외됐기 때문에 대전 충청 지역의 이 기소 의원은 좀 있으면 드러날 겁니다. 자,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9명, 정의당이 1명, 무소속이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4명 중에는 과거 민주당이었던 의원들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규민, 경기 안성, 이소영, 경기 의왕 과천, 이원택, 전북 김제 무안, 윤준병, 전북 정읍 고창, 정정순, 충북 청주 상당,
송재호 제주갑 의원 등이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 경기 여주 양평, 홍석준 대주 달서갑, 김병욱 경북 포항 남울릉, 구작은 경북 구미갑, 조혜진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장령, 이채익 울산 남구갑, 박성민 울산 중구 의원 등이 기소됐습니다. 정의당은 이현주 비례대표 의원이 무소속 중에는 이상직 전북 전주월, 이영호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양정숙 비례대표, 김홍걸 비례대표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직, 양정숙, 김홍걸 의원의 경우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숫자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정의당 무소속이 있습니다. 이용호, 이현주 의원이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과다한 후원금 모집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후보에 대해서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또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어겼다는 혐의로, 김성교 의원의 경우 정해진 연간 후원금 금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 모금했다는 이유로, 또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의원 4명 중 3명은 이미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대량 해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였고,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양정숙 의원도 재산 축소 신고 등을 이유로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자, 윤준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검찰이 최근 구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창 이 검찰은 이 공소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자, 청주지검은 이 국회 방탄국회로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정정숙 민주당 의원 충북 청주 상당을 대면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혐의는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상직 의원은 이 다른 이유입니다만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자, 한바브로커 유상봉 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기소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최근 검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허위 주장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당 김승남, 김영배, 양향자, 오영훈, 위성곤 의원 그리고 김태호 무소속 의원도 불기소됐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자,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 방문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불기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최소 20명이 현재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공소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도 20명이 넘는 배지가 지금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이번에는 검찰이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기소당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속보입니다. 검찰이 공소시효를 남겨둔 오늘 무더기